안녕하세요. 저는 맺은말 부분을 맡은 도시공학과 김남미입니다. 이 책에서는 도시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민주도시는 중세 후반기부터 만들어졌고 오늘날과 같은 자유시민이 기초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살 때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집단으로서의 도시입니다. 중세 후반기에 새롭게 등장한 도시는 과거 봉건시대의 속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문명의 횃불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시를 통해 발전된 민주적 사회 운영 시스템은 오늘날 민주주의로 발전되는 씨앗이 되었고 도시는 발전적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서 공부한 도시계획 역사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국시대의 도시계획은 종교, 권력자들이 내리는 명령으로서 주요 내용은 궁궐, 성곽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민은 자동적으로 영주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11세기 이후에 자유시민 기반 자유도시가 창발하게 되는데 1066년 독일 휘 시민이 영토를 관장하던 이제 위티히 주교에게 재산을 공납한 뒤에 도시의 자유를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코민운동으로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도시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이제 자치체계를 갖추면서 시민들의 이제 의미가 도시의 주민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는 영주와 영주의 토지 예속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든 것이며 독립된 자유인이 탄생을 하였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는 발상은 이제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도시를 급속하게 팽창시켰고 이로 인해 빈곤, 위생, 오염, 악취 등의 도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이상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들은 산업화, 도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도시를 배격, 해체를 주장을 했는데 이는 유아적인 사고라고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5만 2천여 명이 된다고 해도 자동차를 본질적으로 문제의 근원이다 또는 자동차를 없애자라고 하지 않는 것이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의 오해와 편견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 오늘날 도시 계획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도시의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의 리더 그리고 또 공학자 주도로 이제 공중보건 개선, 빈곤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발전을 구현하는 틀로서 도시 계획이 발전하게 됩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도시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제 이런 도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신기술이 개발되어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주변 지역에서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거나 통풍 또는 환기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채광, 통풍을 위한 새로운 규제, 구역별로 허용되는 행위, 그리고 제한되는 행위를 구분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제도들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모습은 뉴욕에서 등장하였습니다. 1916년 뉴욕시 도시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용도 지역제를 채택하면서 이전까지는 외부 자본에 의존했다면 1914년 뉴저지주의 뉴요크는 미국 최초로 도시계획 전문가를 도시계획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1924년 연방정부는 시범적인 용도지역제 수건법을 초안을 마련하였고 용도지역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주의회의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청하게 됩니다. 1926년 연방대법원은 오하이오주 유클리드시의 용도지역제가 유효한 지방정부의 권한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즉 개인의 사유지라도 그 이용 권한이 무한하지 않고 공공복리라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의 도시계획은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그들의 삶과 일의 터전인 사회의 발전을 민주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에서 기원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에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결합되게 됩니다. 도시계획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한 공적 업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적 접근은 도시미화 운동 중 하나였던 1909년 시카고 계획 이후 뚜렷해지게 됩니다. 미 대륙 발견 400주년 기념으로 신생국가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도시별 경쟁이 되었고, 시카고가 행사를 위해 최소 $10,000,000 이상을 투자를 제시하여 시카고가 박람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이때 고전 양식의 흰색 건물로 둘러싸인 시카고 박람회장인 별칭 백색 도시는 부유한 시카고의 상공인들이 건축가를 고용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임시 건물을 지은 공간입니다. 1909년 시카고의 부유한 상공들이 시카고를 백색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시카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유럽 왕정 도시처럼 웅장하게 꾸며서 칙칙한 도시 속에 깔끔하고 질서 있는 공간, 즉 유토피아를 지상에 만든 듯한 환상을 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접근은 시민들의 큰 저항으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시민들은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도시 계획을 한다면 누가 해야 하는가? 도시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 주체,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자율과 자치의 도구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라는 사회적 관점이 깊이 연관되고 공공의 의사결정이 공적 업무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전문 분야로 발전하면서 건축, 조경 등과 타 분야와 구별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학은 사람의 이제 더 나은 삶과 일에 기본적으로 중심을 두면서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적 경제적 관점이 함께 고려가 됩니다. 또한 발전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 환경에 대한 고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함께 발딛고 살아가야 하는 터전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건조환경을 건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반시설 공급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포함합니다. 이런 공동체적 활동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심양면으로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합의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됩니다. 도시미화 운동 이후에 사회, 국가 차원에서 도시계획은 중요한 전문 분야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일자리 창출과 주택 공급 정책을 계획하였고, 20세기 중반에는 주택과 교통의 수요 폭증에 대응하는 정책, 그리고 국가 기관만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운동으로 대표되는 빈곤 퇴치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렇게 20세기의 도시계획은 일부 건축가들의 장소의 겉모습에 대한 망상적 구상을 극복하고 시민과 기업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토지 이용을 상호 조정해 도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시민 참여가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더 거시적인 차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도시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위축되는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현재 도시에 소속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역할과 리더십이 함께할 때 공유자산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역사를 통해 본 도시계획은 도시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거나 미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사회 발전과 이를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도시 과제를 풀어나가는 실현 수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도시계획과는 시민 개개인과 공동체가 지금 갖고 있는 의제를 다뤄야 하며, 시공간적으로 더 넓은 도시적 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중장기
차원에서 더 나은 발전 방법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 이론은 도시계획에서 내용적이든 절차적이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과가 대학교에 만들어진 것은 1909년 리버풀 대학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초 도시계획 전공은 1923년 하버드 대학에서 신설되었고 도시설계 전공은 196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과가 만들어진 것은 불과 30년 전 일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과거의 도시는 지배자가 있는 곳, 지배의 거점이며 과거의 도시계획은 권력자들을 위한 건축이었다면 중세 후기 이후 정착된 오늘날의 도시는 자유시민들이 삶과 일을 영위해가는 터전, 공공의 자산이며 오늘날의 도시계획은 보통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물적, 비물적 공공자산을 만들고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사회적 기제입니다. 제국시대에는 지도자의 지위를 과시하고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거대 건축물, 방어시설을 건조한 강압적인 하향식 구시대 도시계획이었다면 19세기에는 시민들의 삶과 일이 중심으로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근대의 도시계획을 거쳐서 20세기 후반에는 도시계획을 자유로운 시민들이 개인과 모두의 발전적 삶을 위해 협력하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도시라는 공공터전을 만들어가는 틀로 도시계획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틀로 도시계획이 점차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 소속된 도시와 기관에 고착되는 시민 참여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도시계획가, 리더십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이 발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